단말 외우는 한시 조립 기능사 제3회 오늘은 기출문제 요점 정리해 볼게요.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김치의 숙성 중 가장 많이 생성되는 물질은 젖산, 구연산, 주석산이 있죠. 테트로도톡신은 보거, 무스카린은 독버섯, 아미그달린은 살구시의 독성 성분이 되는 거죠. 식혜는 먼저 찹쌀이나 맵쌀을 사용하여 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분이 호화되고 엮이는 가루 속에 당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밥알에 작용하여 당화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수분해 되어 생성된 말토스는 식히고 독특한 맛에 기여하죠. 수분 활성도의 값은 1 미만으로 세균이 0.91,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이죠. 식품 부패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은 아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인돌, 페놀, 히스타민, 트라이메틸아민이 있죠. 곰팡이 중독 볼게요. 자, 아플라토시 중독에는 아스페길루스 플라버스 곰팡이가 생성하는 간장독이고요. 황변미 중독시키는 거, 시트린이 스케리오비리딘, 아이슬레디톡신, 매각이 중독되면요. 에르고톡신, 에르고메트릴, 에르고타민이 있죠. 자, 해썹의 7가지 원칙 또 볼게요. 위의 요소 분석, 주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이거 달달달 외우겠죠. 결격 사유로는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행정처분 기준 볼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면허 취소이죠. 자, 숙박 및 음식점업 볼게요. 자, 숙박업은요, 일반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주정업 볼게요. 음식점업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음식점업, 기간 구내 식당업, 출장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있고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 점업이 있는데요.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 점업, 즉 커피 전문점, 기타 알코올 음료 점업을 말하죠.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은요, 비알코올 음료 점업을 나타내죠. 자, 10분 이생 교육 시간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10분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10분 첨가물 제조업, 공유 주방 운영업 하려는 자는 8시간. 자, 그 다음에 10분 운반업, 10분 소분 판매업, 10분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을 하는 자는요, 4시간. 자, 6시간 하는 교육은요, 10분 적개법을 하는 자, 집단 구시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요, 6시간 교육을 받아야겠죠.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볼게요.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 단위로 표시하고요. 이 경우 5킬로칼로리를 0으로 표시할 수 있죠.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 콩, 두부, 달걀, 된장, 햄, 베이컨, 치즈가 있죠. 조리 및 가공 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가열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이죠. 식물섬유 종류 볼게요. 건성류는 아이딕 옷가시 130 이상으로서 들깨, 아마니류, 호두가 있고요.
반건성류는요, ROD 값이 100에서 130으로 참기름, 대두유, 면실류, 유채기름이 있고요. 불건성류는요, 100 이하로 땅콩기름, 돈백기름, 올리브유가 있죠. 새우 등의 각각류 피부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 일종이 아스타잔틴은요, 단백질과 결합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녹색을 띠는 어두운 청색 색소 단백질로서 존재하고요. 이 색소 단백질은 열에 매우 불안정하여 각각류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분해되고 산화되어 아스타신으로 변화되고요. 아스타신은 적색 색소이기 때문에 새우, 꽃게 등을 삶거나 가열 조리하며 붉게 보이는 것이죠. 미생물에 의한 변질로는 곰팡이, 효모, 세균이고요.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변질되는 건 광선, 온도, 수분, 급속, 열이고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변질되는 건 갈변현상, 사후경직이 있죠. 국은 국물이 주로 들어있는 음식물로서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이 6대4 또는 7대3으로 구성되어 있죠. 레몬이나 밀감처럼 신맛이 많이 나는 과일은 환원성 물질인 비타민C 함량이 많아서 쉽게 갈변되지 않는다. 식품을 가열하면 향미, 색, 조직이 변하며 영양가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죠. 비타민 E는 토콜페롤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식물성 지방에 들어있죠. 마이오글로빈은 본래 어둡지만 산소와 결합하면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되면서 선홍색으로 변하죠. 수분이 많은 15% 이상은 수분이 많은 쌀에 푸른 곰팡이가 번식하여 쌀이 누렇게 변질되면서 독소를 생성하여 환변비 중독, 즉 신경독, 간장독을 일으킬 수 있죠. 밀가루의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해서 글루텐을 만들죠. 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하면 전분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죠. 녹색 채소의 조리 시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하면 녹색은 선명히 유지되나 섬유소를 분해하여 질감이 물러지고 비타민C가 파괴된다. 필수 지방산은 대두유, 옥수수유, 땅콩 등 천연식물 기름에 많이 들어있죠. 조미료는 요리에 따라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많고요. 끓이는 것일 때는 대개 설탕을 먼저 넣고 소금, 식초 순서로 넣는다. 콩나물 생장 과정 중 지방은 현저히 감소하는 한편 섬유소는 증가하고 또한 비타민류는 대단히 많은 양이 증가한다. 비타민류 중 특히 비타민 A와 C의 함량 증가가 현저하다. 원가의 종류 볼게요. 이거 계산 공식 지적재료비 플러스 지적노무비 플러스 지적경비는 지적원가 간접재료비 플러스 간접노무비 플러스 간접경비는 간접원가 지적원가와 제조관리비를 더하면 제조원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 총원가와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죠. 자, 재고회전율. 재고회전율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품목들이 얼마나 빈번히 주문되고 이 품목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되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재고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낮은 것은 재고가 과잉 수준임을 나타내는 거죠. 오징어가 신선도가 나빠지면 붉은색을 띠죠. 자,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거 곡식의 배아 식물성 기름,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거 채소, 과일, 감자,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거 녹황생 채소, 동물의 간, 양배추가 있죠. 젓가루 제조 원리는 자가 소화효소에 의한 가수분해 작용 및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발효가 혼합된 복합 발효로 인식되고요. 자, 첨가물 저장법 볼게요. 자, 첨가물 저장법, 상호 저장, 저온 저장, ICF의 저장,
냉동 저장, 가스 저장, 플라스틱 필름 저장, 피막제 이용, 방사선 저장, 건조 저장, 절임 저장이죠. 달군 석쇠의 생선을 구우면 생선 단백질이 갑자기 응고되어 모양이 잘 유지되고요. 빵가루 등을 씌운 냉동 가공품은 바로 튀기고요. 어묵의 탄력성 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분이 소금에 의해 응고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공식. 지적 재료비 플러스 지적 재료비, 지적 노무비, 지적 경비를 더한 지적 원가에서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되죠. 자, 기초식품군 볼게요. 자, 단백질에 들어있는 식품, 수조, 육류, 어패류, 알류, 콩류, 견과류, 칼슘에 들어있는 영양소, 자, 칼슘에 들어있는 거, 우유,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무기질과 비타민 들어있는 거,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 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 곡류, 감자류, 지방이 들어있는 그 식품은요,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가공유지가 있죠. 육류의 결합 조직은 장시간 물에 끓이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면서 부드러워지죠. 식품 창고에 식품이 아닌 소독제, 세제, 살충제는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요. 항상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하고요.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해야 하죠. 고용량의 옥살산, 아연 등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칼슘은 비타민 D, K, 마그네슘 등과 촉진작용을 일으킨다. 감미가 강한 수서, 과당, 자당, 포도당, 자일로스, 메가당, 잣당이죠. 자, 감미가 약한 수서, 저당, 메가당, 자일로스, 포도당, 자당, 과당이죠. 자, 조리기는요, 심열 조리 방법이죠. 매우 성분 연결 볼게요. 후추는 차비신, 생강은 진저롤, 고추는 캡사이신이죠. 건성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아이오디 값이 130 이상인 것으로 들깨, 아마니뇨, 호두, 잣이 있죠. 바이러스성 감염법 뭐가 있을까요? 폴리오, 감염성 설사, 유행성 간염이 있죠. 장티푸스 예방법, 물, 음식물, 곤충 등의 위생관리 철저, 예방접종, 보균자, 격리가 있죠. 주계랑 가정이랑 음식점, 호텔 등의 주방에서 배출되는 식품의 쓰레기로 육류, 채소, 과일, 곡류 등 악취의 원인이 되고 부패하기 쉽죠. 구충은 경비 침입 반모로 오염된 크기에서 맨발로 뛰어놀거나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자, DPT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상 환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으로 음악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해야 되고요. 2급 감염병도 있고요. 자, 공수병은요, 상급 감염병, 에볼라스병은요, 1급, 장티푸스 콜레라는요, 2급이 해당되죠. 응급상황 시 행동단계, 현장조사, 119 신고, 처치 및 도움. 소금의 종류 볼게요. 자, 호렴은요, 장을 담그거나 생선 및 채소를 절일 때 사용하며 입자가 크고 색이 약간 더 검다. 제제염은요, 보통 꽃소금이라고 하며 간을 맞추거나 적은 양의 채소나 생선을 절일 때 사용하죠. 식탁염은요, 이용교환법으로 만든 정제도가 높은 소금으로 설탕처럼 입자가 곱고요. 가공염은요, 식탁염의 다른 맛을 내서 성분을 첨가한 소금으로 화학조미료 10%를 첨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밥물의 분량 볼게요. 쌀의 용량, 즉 부피가 1.2배 정도가 적당하고 중량으로는 1.5배가 적당하고요. 맛있는 밥의 수분은 65% 전후이고요. 다 된 밥의 중량은 쌀의 2.2에서 2.4배. 맛이 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물에 불린 다음에 짓는 것이 좋고요.
이때 물이 쌀 입자 내에 침투하여 전분내의 비결정 분자와 결합해서 쌀알은 팽창하고 부피가 늘어나죠. 다시마는 붉게 변하고 잔주름이 있는 것은 하품이고 빛깔이 검고 흑색에 약간 녹갈색이 띈 것은 우량품이고요. 또 잘 말라 빳빳하고 두꺼운 것이 질이 좋죠. 월가채는 우리나라 궁중음식 중 하나로 월가로 만든 채류의 일종이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 생식기간이 열매를 식용하는 채소, 즉 열매 채소에는 오이, 호박 등의 박과 채소,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의 가지과 채소 등이 있고요. 시금치와 배추는 잎과 줄기를 이용하는 잎줄기 채소이고 마늘은 뿌리 채소라는 거. 여기까지 3회 기출문제 요점 정리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